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서부터 집단 상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송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집단 상담을 많이 해보긴 했지만요. 늘 중요한 건 시험을 볼 땐 또 다르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신과 아는 거하고. 그래서 항상 늘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잘 이론을 검토하시고 또 현장에서 어떤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걸 어떻게 이론하고 잘 접목해서 하실 수 있는지 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한 10번 정도 이 집단 상담에서는 만나실 텐데요. 오늘은 집단 상담에 있어서 집단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집단 상담에서 말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정의를 구분할 것인지, 다른 집단과 다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제1장에서는 집단 상담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집단을 정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개 모임도 있으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친구들 모임 또 학교 모임 따로따로 있으시잖아요. 학부모 모임. 근데 이럴 때 여러 가지 집단이 있는데 불구하고 집단 상담에서 집단을 논할 때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담과 관련한 집단의 속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실 거예요. 첫 번째로 보시게 될 게 공동의 목표예요. 이건 다른 집단도 갖고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 설정된 목표에 맞게끔 상담을 잘 진행해서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는데 그 상담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될 게 공동 목표예요. 근데 이제 개인 상담의 경우에는 각자 개개인의 목표가 있겠지만 집단 상담에서는 공동적으로 가는 공동의 목표가 있고요. 또한 각각 개별적인 또 개인의 목표를 또 따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행동의 변화나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어때요? 상담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담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지만 상담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원들의 의욕과 참여를 보시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욕이 있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런 참여도가 있을 때만 집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집단 상담은 우리가 보통 한 12회 3개월씩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라톤이라고 해서 굉장히 장시간 한 3박 4일이든지 일주일씩 하는 그런 집단 상담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그거를 하겠다는 의욕이 없거나 참여도가 없이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분명히 집단원들의 의욕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떤 모임을 가실 때도 내가 자발적으로 또 의욕이 있어서 참여하시는 곳에는 훨씬 더 잘 나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모임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있을 때만 집단 상담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동적 상호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밀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사람들 간에 관계가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동이 일어난다 그러죠. 상호작용들이 있으셔야지만 그게 집단 상담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집단 상담은 밖의 세상을 어떻게 보면 소그룹으로 좀 특정하게 안에다 갖다 놓고서 연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역동적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집단에 가건 그 집단에서 지켜야 될 기준들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집단원이 따르게 될 집단의 기준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돼 있지 않으면 누군가 이 안에서 다치게 될 수도 있고요. 보호를 하지 못하면 집단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나중에 지도자가 지켜야 될 윤리 강령 같은 것들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기준들을 어떻게 발달시켜서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앞에서는 공동 목표, 집단원들의 의욕과 참여, 또 역동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집단의 기준이 있고요. 자기 지도를 위한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담과 관련한 집단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집단 상담이 정의와 개념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단 상담을 정의할 때 뭐라고 보냐면 집단 상담은 의식적 사고와 행동 그리고 허용적 형식에 초점을 둔 정화, 상호 신뢰, 돌봄, 이해, 수용 및 지지 등의 치료적 기능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 간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 안에서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될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서 어때요? 각자 다른 문제들의 것들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상호 신뢰하는 것도 배우고요. 또 상호 지지해주고 또 수용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는 그런 역동적인 대인 간의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치료적 기능들은 동료 성원들과 상담자가 하나의 작은 집단에서 사적인 관심거리들을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서 내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날 알아주겠지, 누군가 날 끄집어내겠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적극적으로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시켜야지만 남하고 가까워지고 남하고 어때요?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또 남에게 어때요?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수용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오픈하지 않으면 그 과정을 겪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권하는 것은 어때요? 학습이 효과가 있다면 다른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집단 상담에서 내가 열심히 참여하려고 나를 오픈하는 것만이 결과적으로 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꽁꽁 숨어 있으면 도움이 안 되겠죠. 또한 세 번째 보시면 집단원들은 포괄적인 성격의 변화를 요할 정도로 심한 문제를 갖지 않은 어때요?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집단에서 다르게 집단 치료로 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보통적으로 하는 정상인들을 위한 것들이 집단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이 사실은 대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걸 응용해서 집단 지도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로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코올, 치료 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정한 그 목적을 가진 집단들이 따로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들어갈 때는 집단 그 상담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어때요?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또 담배, 흡연, 비흡연, 금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집단의 성원들은 가치와 목표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증대시켜요. 그래서 집단의 성원의 가치와 목표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저런 가치도 있구나. 그렇구나. 내가 다 옳은 게 아니구나 하고 남의 것도 볼 수 있는 시간도 갖겠죠. 그걸 통해서 증대시키고요.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학습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어때요? 다 옳은 것만은 아니고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생각들, 즉 또 태도,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가치관은 태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태도들이나 또 새로운 어때요? 행동들을 학습하게 되는 계기를 갖고요. 또 이미 학습한 것 중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버리기 위한 집단 상호작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조그맣게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내 사회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학습한 것을 버릴 수도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집단 상담을 하시다 보면 집단 지도자가 굉장히 안전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또한 중요한 건 이것들을 여기서 급격하게 이제 지지받고 수용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에 갔을 때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제 뒷부분에서 그런 얘기들도 하겠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잘 조절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집단 상담에서 꼭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집단 상담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집단 상담의 대상은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상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비교적 정상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고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담자는 개인 상담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이나 또 성격 역동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 집단, 역동에 관한 올바른 이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형성 발생의 능력 등을 갖춘 훈련받은 전문가이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나 상담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 저희 이제 상담가라고 생기기 전에는 보면은 옆집 누구랑 친하게 가서 얘기 잘 들어준다. 너한테 얘기하면 잘 풀려. 했듯이 그런 분들은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지 전문 상담가는 아니시죠. 그 전문 상담가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어때요?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시고요. 또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공부해서 배우시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청소년 상담사를 따서 청소년들이, 그쵸? 그들이 어려운 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이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는 거겠죠. 또 세 번째 보시면 상담 집단의 분위기는 신뢰적이고 수용적이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게 되겠죠. 못 믿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듯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신뢰가 돼야 되고요. 또한 뭐예요? 수용적이어야 돼요. 뭔가 자기 가치관에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가 딱 누가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가르치는 듯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내담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이 대상이 되겠지만 그 청소년들이 두 번 다시 저 선생님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하고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청소년 상담사회가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모의 입장으로서, 부인의 입장으로서, 남편의 입장으로서 이제는 삶을 사실 때 누군가에게 수용적인 입장이 되셔야지만 누군가 나한테 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고 쟤는 가면 이렇게 옳고 그른 거 따져서 얘기할 것 같아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가라는 것은 굉장히 포용력이 크신 능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때요? 굉장히 플렉시블한 사람, 융통성이 있으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또 자기가 아닌 거라 가치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가치관이 있으시면 안 되죠. 분명한 가치관이 있지만 굉장히 변화에도 민감할 수 있고요. 또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집단 상담은 역동적인 대인관계의 과정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하고 관계는 역동적이에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늘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은 상호 간의 계속적인 관계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떤 과정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집단 상담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단 상담에서는 어떤 목적이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목적 집단 상담은 이제 집단 상담 목적 같은 경우는 집단 상담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목적으로 해요. 개인이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이 사람이 아주 요만큼 성장을 하건 어떤 변화가 이만큼 변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요만큼 변화하더라도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약간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둘 때 이 사람에게 뭐예요?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이게 여러분들도 제 상담실에 오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들을 많이 상실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자기애가 자기 수용이 안 된다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상담을 통해서 목표를 하셔야 될 게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거 누구 거? 본인 것이라는 거죠.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 것이니까 못생긴 내 것이라도 예뻐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가는 게 목표고요. 또한 자기 수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한 것을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거, 나를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어렵죠. 어떤 부분, 마음에 들고 긍정적인 거는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도 인정 안 하고 내가 보기에도 더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 내 거가 아니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음에 드는 거는 인정하고 싶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듯이 자기 수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려면 자기 수용 능력이 뛰어나신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또한 어때요? 상담자라면 특히 이런 것들을 더 갖고 계셔야 되겠죠.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자기 개방이에요. 집단 상담에서 중요한 건 자기를 개방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그만큼 있고 자기를 수용했다라는 거죠. 자기를 수용해야지만 자기를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 이해하고요. 수용한 자신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 이제 타인의 개방을 또 촉진시켜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날 때 자기를 굉장히 빨리 개방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김없이 난 이래요 저래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얘기를 시시콜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는데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자기 개방을 하는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가 않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던 그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신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개방을 했으면 나가서 자기 주장까지 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피해를 주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요새 뭐 여러 가지 내 걸 주장하려고 하면 남의 걸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 너는 너 것이 옳고 나는 내 것이 옳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래 하고 각자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삶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나타내는 학습된 행동이 이 자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장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도 자기의 그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그 연습들을 하는 그 집단 상담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의기소침해져 있고 또 굉장히 내 주장을 얘기 못해서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그 훈련을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집단 상담과 타집단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집단 상담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타집단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과 과정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토의 집단은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토의될 내용을 중시하고 상담 집단은 내용보다는 집단의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예요. 과정이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게 일반 토의 집단하고는 다릅니다. 또한 양극성 대 통일성이에요. 보시면 토의 집단은 양측 혹은 분파가 생겨 승패 혹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따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각 개인의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수용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상반된 의견이 허용되고요. 장려가 됩니다. 여기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장소가 집단 상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식성 대 자발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토의 집단 같은 경우는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고요. 이로 인해 토의 진행을 방해하게 돼요. 어제 화도 나고 막 이러겠죠. 내 거에 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따라서 규칙과 질서를 창조해야 하므로 형식적이 되기가 쉽겠죠. 하지만 상담 집단은 공동의 결의나 토론의 성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자발적인 참여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옳고 그런 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부분 안에서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자발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네 번째로 객관성 대 주관성이에요. 우리가 보면 토의 집단은 어때요? 주로 사실을 어때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고 와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집단 상담은 주관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네 생각이 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네 생각을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토의할 때는 옳고 그름을 따져. 네 생각은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따지기 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단 상담에서는 난 이렇게 느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게 어때요? 다르다는 얘기죠. 일반 집단하고는. 그 다음에 제한성 대 솔직성이에요. 우리가 토의 집단은 정한 목적을 향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때요? 구성원은 언행에 항상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상담 집단은 옳고 그른 것의 판단의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감정과 사고를 솔직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토의 집단에서 웃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화내면 안 되죠. 그렇지만 상담 집단에서는 어떤 얘기 때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감정이 상해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런 얘기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싸우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솔직한 자기 감정과 사고의 작용을 얘기를 해도 된다는 게 좀 들리고요. 그 다음에 지도성과 차이예요. 그래서 토의 집단은 형식에 따른 지도자의 역할이 있고요.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한 토의를 인도하고 집단을 통제해요.
그렇지만 집단 상담에서는요, 형식상 정해진 역할이 사실은 없어요. 형식상으로는. 그렇지만 집단의 분위기를 자유롭게 조성하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딱딱딱딱 가야 됩니다. 라고 보다는 집단 상담은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 또 누군가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해놓고서 그 안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자기 감정이나 의견들, 사고들을 나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때요? 타 집단하고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집단 상담과 집단 지도와 집단 치료의 차이점을 좀 볼게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차이점이 있느냐 보시면 집단 상담은 중심은 집단은 개개인 자체예요. 그래서 집단은 개개인의 행동 변화가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정상적이고 발달적인 문제를 주로 취급하고요. 자기의 증진, 또 태도의 변화 및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일어나기 쉬운 갈등들을 취급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쉬운 것들을 취급한다는 얘기죠. 개인적 정서적 문제 해결에 치중하고 있어요. 뭐요? 정서적 문제, 또 개인적인 문제 이런 거에 치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나 병을 해결하고 치료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의 것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봐야 될 게 집단 지도는 또 그럼 집단 상담과 어떻게 다르냐. 정보 제공을 포함 교육적 교육의 경험을 주제로 취급해요. 즉 어때요? 교육적 경험은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요. 일종의 직접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또 정보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인지적인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직접적인 정보의 획득이나 새로운 문제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학생 활동의 계획 실천, 직업 및 교육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활동에 직접 관여하고요. 적극적이고 예방적 입장을 취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잠시만요. 집단 치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 동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요. 집단 치료에서는 또한 성격 장애 문제를 다루어지죠. 아까 어때? 집단 상담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심오하게 들어가겠죠. 치료에 더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나 미래보다는 과거, 즉 부정적 행동의 원인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깊은 수준의 성격 구조의 변화에 관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집단 치료는 조금 더 시간이 들고요. 훨씬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의 문제나 병을 해결하고 치료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집단 상담의 이점과 제한점을 대해서 이제는 살펴볼게요. 어떤 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맞아요. 뭐가 될까요? 개인 상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보시면 집단 상담 관계는 성인 상담자와의 1대1의 관계보다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 용이하게 취급할 수가 있어요. 1대1에서는 한계가 되는 문제들을 여러 사람이 앉아서 다양한 문제를 갖고 오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외적인 비난이나 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요. 또 새로운 행동에 대하여 현실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안전한 곳에서 한 번 더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게 되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서 할 수 있어서 학습 효과가 크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료들 간의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어느 집단에도 쉽게 속하지 못한다거나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누군가에게 케어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원들에게 넓은 범위의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죠. 나와 다른. 또한 지도성의 측면에서 개인 상담보다 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계속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도하기가 쉬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한편으로는 계속 참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물러서서 어때요? 관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참여해서 내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다시 또 상담자의 역할이든지 아니면 관찰자의 입장도 될 수 있는 다른 점도 있다라는 게 집단 상담의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7번째로 집단 상담을 통하여 개인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용기를 얻어서 개인으로 하여금 개인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게 아주 좋은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을 하시다 보면 개인으로 다시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집단에 내놓기 그런 것들은 따로 와서 다뤄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단 상담의 제한점을 보시면 집단 상담 경험에 도취되어서 집단 경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안전하고 따뜻하고 수용적이기 때문에
현실 도피를 하려고 그곳에만 자꾸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냉혹한 현실을 여기서 연습해서 나가서 잘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르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의심증이 심한 사람이나 지나친 적대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심한 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단 상담으로 대상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집단 상담은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지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적절한 훈련이나 경험 없이요 집단 상담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정말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가 집단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에 얼만큼 세션에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고요. 내담자로서 또한 또 코워커로서 집단을 돕는 그러니까 리더를 돕는 역할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갖춰져서 상담자, 리더자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리더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경험도 없이 이렇게 부적절한 지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생활 양식 및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해서 개인은 안정감을 상실하고요. 개인 생활의 균열을 경험할 가능성은 또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굉장히 수용받고 굉장히 인정받고 안정적인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 이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때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한 적응을 갑자기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럼 이로써 우리 1강은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